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말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사실 평소에는요, 별다른 생각 없이 습관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하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 이렇게 방송 녹화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안녕이란 말이 새삼 크게 다가옵니다. 엄청난 폭락장을 우리가 어제 함께 겪었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이 수단 때문에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기분 전환하시면서 어려운 장세를 좀 슬기롭게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베테랑 투자자분들께 본인의 경험을 좀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해 주신 소중한 구독자분들의 댓글이 있습니다. 준5452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이고요. 어려운 시장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저희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2년 긴 하락장에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무려 40% 하락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긴 하락장이라 지치고 어려웠는데 그 후 잘 성장해서 120%까지 갔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충격은 있지만 아직도 건재합니다. 하락장을 통과하면 포트폴리오가 건강하게 재정립됩니다. 이 하락장을 잘 견디시면 풍성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중한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준5452님. 그리고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진유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주님 생일 축하드려요. 저도 미주님과의 첫 만남이 호텔리어라고 소개하시던 시절부터라 그 시절에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그 어려웠던 코로나 시절도 미주님을 만나 미국 주식에 대한 상식을 쌓아가며 사둔 주식들이 작년에는 140%의 수익을 경험해 보았기에 이번에 하락장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믿음으로 조금씩 추가 매수하고 있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미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오늘은 가장 행복한 생애의 날이 되시기를.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수진유님.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락장은 계속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또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2020년, 2022년, 이제 2025년에도 슬슬 베어마켓 느낌이 나오는데요. 자,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정보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예전에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더 커진 모습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은 우리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활동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4월 4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끔찍했던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까지 선명한 빨간색으로 전체 시장이 물들어 있는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테크주들은 거의 녹색이 발견되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하락세가 지배를 했다는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겠죠.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3.98%, 거의 4% 가까이 폭락했고요. S&P 500은 무려 4.84%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5.97%니까요. 약 6% 정도 단 하루 만에 급락하는 거의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떨어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닌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코비드-19 이후 최악의 하루였던 어제를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 가파른 관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식시장은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폭락장이었죠.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폭락했고요. 미국 주식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3조 1천억 달러를 잃었는데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2020년 3월 16일,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팬데믹 때문에 벌벌 떨대잖아요. 그때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세계가 망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때 떨어진 게 3조 5천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팬데믹에 맞먹는 엄청난 폭락을 어제 하루 동안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72%로 떨어졌습니다. 10년 만기 수익률은 4.05%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채 수익률은 국채 가격과 반대로 가잖아요. 이렇게 수익률이 급락했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가 원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10% 관세 부과 계획, 그리고 많은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이요. 월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전혀 의외에 굉장히 좀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잖아요. 따라서 물리적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기업에 타격을 가하는 것과 함께 이 관세는 물가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죠.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최악의 경우가,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파트너들과 닭싸움 게임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스파이더 수석 투자 전략가 마이클 아론의 의견이고요. 대신에 투자자들은 일단 먼저 팔고 나중에 질문을 던질 것이다. 다 그냥 패닉 세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큰 가정이긴 하지만 나중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상호 관세라는 게 사실 너희들이 관세를 높였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높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제 만약에 협상이 가능해져서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내린다면요. 트럼프도 내리겠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 장벽이 동시에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아이디어란 결과인데 그럴 경우 위험 자산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보복하고 대응 조치를 취한다면요. 반대로 가겠죠. 경제 성장은 급락하고 시장도 급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어제 이런 상황에서 CBOE 변동성 지수,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죠. 빅스는 오래간만에 30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공포감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야데니 리서치의 사장 에드 야데니의 의견인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높은 관세가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며칠 동안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협상이 결렬되고요. 결국은 높은 관세가 실제로 시행이 되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기업과 소비자 지출이 둔화돼서 해고까지 발생하면 결국은 우리가 끔찍히 싫어하는 리세션으로 빠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주식, 우리가 보통 변동성이 큰 걸 위험도가 높다고 부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플을 포함한 7대 기업, 매그니피센트 7, 그리고 소형주 역시 목요일에 가장 커다란 하락폭을 기록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러셀 2000은요, 어제부로 베어마켓 영역에 마감했다. 이 얘기는 최고점에서 지금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분석가들에 따르면요, 이렇게 소형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요,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에 경기 침체가 촉발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강조하는 것이다. 왜냐면요, 소형주들은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 관세가 만약에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돼서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요,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미국 안에 있는 소형주, 소형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셀 2000 지수가 베어마켓 영역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면요,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자본력이 부족해서 대출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소형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미주은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됩니다. 바로 3월 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인데요. 또 한 번의 커다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몇 달 동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소비자 그리고 기업 심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소프트 데이터 보고서가 많이 발표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프트 데이터라는 것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하드 데이터, 고용보고서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따라서 소프트 데이터는 우리가 좀 무시하더라도 문제는요, 만약에 하드 데이터인 고용보고서까지 좋지 않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미국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풋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잃어버린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까지 만약에 연준 의장이 져버린다면, 그 얘기는 지금 관세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 줄기의 희망은 결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연준 의장이 나는 올해 금리 인하할 가능성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믿을 데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 하나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번 상호 관세에 타겟이 된 다른 나라들의 대응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볼을요, 이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트럼프는 볼을 지금 다른 국가에 넘긴 겁니다. 자, 이제는 다른 국가의 정상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선택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실수를 하락장이 올 때마다 반복하게 되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면요, 우리 투자자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뭐가 하냐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할 텐데 너무나 위기감이 지금 몰려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습성이 지금 살아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위험을 느끼면 도망간다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식을 던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 공포감이 넘치면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공포감이 올 때마다 본성에 충실하면서 주식을 던지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시장의 공포지수, 빅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단 며칠 동안 갑자기 치솟으면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무려 30을 넘어서 30.7까지 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빅스가 30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을 지금 공포감이 휩싸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30을 넘어서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빅스가 올라간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2024년 8월 5일이었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일본 주식시장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도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죠. 자, 그때만큼 공포감이 치솟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더 좋지가 않은데요. 7까지 떨어졌습니다. 10 이하로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지금은 극적인 공포감 중에도 거의 최극단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사람들이요, 거의 패닉에 쌓여 있다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목요일이었잖아요. 매주 목요일 날은 AAII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어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 중에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1.8%에 불과하고요. 현재는 무려 61.9%가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1.9%는요, 거의 최고 수준이죠.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도 60을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따라서 61.9, 거의 62%에 가까운 엄청난 수치에, 엄청난 비율의 투자자들이 지금 하락장을 점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AII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거의 62%의 투자자들이 지금 비관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높은 수치로 올라간 것은요, 2022년 9월 6일 날 60을 조금 넘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보다도 지금은 훨씬 더 높죠. 그리고 그 전에는요, 여기 보시면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 3월 달에 70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2009년처럼 이렇게 70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역전쟁과 금융위기가 동급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오래간만에 60을 넘어서 거의 62를 찍고 있는 비관적 심리는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2022년 9월, 그때는 이제 거의 61까지 올라갔었고요. 2009년에는 70을 넘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 증시는 어땠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9월 이후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미국 증시는 1개월 이후에 8%나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이후에는 10.3%, 1년 이후에는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70까지 올라갔던 2009년 같은 경우는요. 1개월 이후에는 무려 9.4%나 폭등했고요. 6개월 이후에는 34%, 그리고 1년 동안은 46.6% 폭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이 미국 증시의 바닥인지는 모릅니다. 1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멀리 본다면, 적어도 6개월, 1년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 전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장에 대한 전망은요, 미국의 최대 금융기업 JP 모간에서 내놨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몇 시간 전에 발표됐는데 그 내용은 따끈하진 않죠. 리세션 확률이 60%까지 올라갔다라는 우울한 소식입니다.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JP 모간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피를 보게 될 것이다. 끔찍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고객 대상 연구 노트에서 JP 모간의 브루스 카스만은요. 수요일에 해방의 날 관세 발표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위험이 기존의 40%에서 무려 60%로 급등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의 파괴적인 영향은 올해 내내 세계 경제 전망에 가장 커다란 위험으로 인식되어 왔다.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 뉴스는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관세는요, 우리의 우려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미국 무역 정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어닝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 은행의 경제학자들은요, 관세를 기본적으로 미국 가게와 기업이 수입품을 구매할 때 기능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계획으로 인해서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커피, 설탕, 이런 식료품부터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대량 구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품목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JP 모간의 분석가들은요, 이번 주에 발표된 관세가 이전 관세 인상과 더불어서 합쳐져서 미국의 평균 세율을 약 22%포인트 상승시킨다. 그렇게 돼서 24%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GDP로 환산하면 약 2.4%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2.4% GDP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울한 전망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인상은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 트럼프 관세의 영향은요, 2차 세계대전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끔찍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그 영향은 보복, 미국 기업 심리의 침체, 그리고 공급망 붕괴 등을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요, 올해 미국과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확률 시나리오 업데이트를 통해서 올해 불황의 위험이 60%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JP 모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50%를 넘어서 무려 60%의 확률로 미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JP 모간의 경제학자들은요, 미국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불가피한 결론은 아니다라고 잠재적인 희망의 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책 조치가 앞으로 몇 주 안에 변경될 수 있다는 명백한 점을 넘어서 이 얘기는 지금 JP 모간이 보기에는요,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미국과 글로벌 확장이 견고한 기반 위에 있으며 적당한 규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지만 이제 협의를 좀 해서 관세율이 떨어지겠면요,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요, 발표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따라서 협상이 잘 안 되고요,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실질적인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JP 모간이 60%의 리세션을 예상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존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요, 의도적으로 기본 관세 그리고 추가 관세의 시행일을 다르게 발표했습니다. 기본 관세는 4월 5일부터 부과가 되는데요, 추가 관세는 4월 9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 아직 5일 정도의 시간이 남은 거죠. 자, 그 얘기는 트럼프는요, 협상을 위해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상식적인 관세율 산정 방법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매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전 세계 무역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를 한번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4, 5일 동안 좋은 뉴스들이 좀 연달아서 발표가 된다면 여기서 리세션 확률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주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는요, 반도체는 예외가 돼 있었습니다. 관세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이 급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관세 관련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칩 관련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발표한 관세 계획에는요, 반도체가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얼핏 보면 이 발표는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의 32%라는 높은 세율과 같은 상당한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러한 낙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는 거의 7%나 하락해서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하락폭이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주식은 어제 14%나 폭락했고요. 브로드컴은 약 9%, TSMC도 6%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 관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별도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불안감이 남아 있다는 거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반도체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칩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와 같은 제품은 별도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첫 번째 악재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미 부과된 관세에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고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요,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완전히 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굉장히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요, 문제는 경제가 약화되면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이 덜 팔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면 반도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반도체 제품에 여전히 1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발표가 될 텐데 한 10% 정도 부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TSMC가 예로 제시되는데요, TSMC는 매출이 약 70%가 미국 고객으로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TSMC는
관세가 낮은 국가를 통해서 제품을 운송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우려되는 것은요, 잠재적인 수요 붕괴다. 대부분의 칩은요, 단독 제품으로 미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도체를 그냥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신에 컴퓨터라든지 휴대폰과 같은 완제품 형태로 들어오죠. 따라서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 같은 상품의 관세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컴퓨팅 장비는 약 2천억 달러가 되고요. 무선 장비도 약 1,14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세율이 약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컴퓨팅 장비라든지 무선 장비가 잘 팔리지 않겠죠. 이는 소비자 구매를 크게 위축시키고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반도체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생산량 조절입니다. 재고 관리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뉴스 내용에 따르면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기술 기업들이요, 잠재적인 제한에 대비해서 재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 엔비디아의 H20 AI 칩,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판매가 가능한 인공지능 칩인데요. 이거를 무려 수십억 달러 규모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요가 막 올라가는데 더 생산량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 것을 대비하면서 생산량을 줄여야 될지, 왜냐하면 재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5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 확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다른 규제인데요.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시행하지 말라, 이렇게 압력을 트럼프 행정부에 행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특히 엔비디아의 수출 통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반도체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인프라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철회로 인해서 전망이 더욱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TD 코엔 그리고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의 여러 주에서 굉장히 많은 규모로 데이터 센터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요, 이전에 이 분야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여겨졌던 AI 서비스, AI 칩 수요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I 모델이 훈련에서 추론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엔비디아는요, 추론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구체적으로 자사의 NVL72 서버 시스템, 이거는 이제 GPU를 72개나 탑재한 최신의 시스템이죠. 자, 이 시스템은요, AI 모델 훈련에 있어서는 4배 정도 개선된 성능을 제공한다. 그 전에 모델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추론에서는요, 이전 시스템에 비해서 무려 30배나 개선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칩은 잘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장입니다. 자, 이 역시도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의 TTMPER은요, 이제 3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TTM은 트레일링 12months의 약자입니다. 과거 12개월 동안 엔비디아가 만든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4배 정도 올라가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는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22.53배에 불과합니다. 22배면은요, S&P 500 평균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따라서 시장의 평균 기업의 프리미엄을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기업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PER 5년간의 통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준이 너무나 낮죠. 과거 5년 동안 엔비디아의 PER이요, 34배까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하기 전보다도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다. 자, 이 시점이죠. 여기서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때문에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챗GPT가 등장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엔비디아는요, 원래 게임용 GPU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진화해서 데이터 센터의 GPU를 만들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AI 수혜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AI 수혜주가 되고 나서
하면서도 지금 그 전에 이 챗GPT가 등장하기 전에 PER보다도 오히려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 10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간 엔비디아의 PER은요, 평균 52.32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PER은 34.66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과거 10년의 평균에 비해서도 무려 35%나 할인된 주가에 거래되는 것이 엔비디아다. 자, 따라서 이번 조정 잘하면 뭐 베어마켓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자, 어쨌든 주가가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되고 좋은 뉴스가 등장할 때가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릴 컨텐츠는 CNBC 뉴스 클립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3분 23분짜리 CNBC 뉴스를 제가 더빙해서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 뉴스에는 알티미터의 CEO 브래드 거스터너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인기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투자자가 어제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세가 거센데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한 논리는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에 미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주말 동안 재미있고 좀 즐거운 일들 즐기시면서 쌓아왔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를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 사태의 전개 방식과 심각성, 잠재적 파급 효과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전보다 순매수 포지션을 더 늘리셨어요. 심지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일부 종목을 매수 포지션에 추가하셨습니다. 왜 이 시점에 해당 종목을 추가하셨나요? 사실 반도체 지수는 20% 하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올해 150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3분의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나스닥 풋과 상당한 수의 공매도로 가득 찬 폭탄 방어 모드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롱 포지션의 50%만 실제로 시장에 노출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날에는 극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탄 대피소 모드에서 중립적이고 안전지향적인 포지셔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순 노출의 약 15%를 추가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분야에 집중합니다. 아시다시피 GPU의 성장과 수요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오픈 AI, 구글, 일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논쟁의 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어제 관세 부과가 발표되었지만 예외 목록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목록 중 하나 현명한 예외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허용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서 제조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만에서 제조되는 자체 칩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팹이 없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언급한 TSMC는 애리조나의 최첨단 팹을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같은 회사를 위해 설계하는 칩의 비용을 높이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AI 경쟁에 뛰어들었고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외 목록에 올린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리조나의 팹이 건설되는지 여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으로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이유입니다. 수요가 엄청납니다.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섹터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세션에 빠지면 엔비디아도 수익이 18배, 19배가 되더라도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피해야 합니다. 20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행정부 의회는 올해 말에 경기 침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